생식을 이제 꾸준히 섭취하면서 그 건강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제가 과거에는 화장실을 잘 못 가서 배에 가스도 잘 차고 뭘 먹기만 하면 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거든요. 그런데 생식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아침마다 쾌변을 하게 된 거예요. 묵직했던 아랫배도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어허. 자, 그러면 여기서 생식이 쇼킨의 장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네, 생식에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페트병이 우리 몸의 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뭔가 입구에 꽉 막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장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입니다. 네, 노폐물로 꽉 막힌 장에 이제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식이섬유 한번 부어볼게요. 자, 야, 뚜렁뻥이다. 뻥뻥. 뻥뻥. 와. 개운해. 시원해. 이만 해도 시원하다. 진짜 뻥 뚫린 내가 거야. 더 시원하네. 맞아요. 네, 맞아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카타르시스가. 와. 보신 것처럼 식이섬유는 수분과 결합해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요. 또 이 변을 부드럽게 해서 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식이섬유는 이제 대장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뭐 발암 물질이라던가 유해 물질을 함께 흡착시켜서 이 몸 밖으로 배설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변비 환자가 식이섬유를 섭취한 뒤에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배변 시간이 감소했고 변의 형태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식이섬유가 장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와. 사실 제가 일주일 넘게 화장실을 못 간 적도 정도로 변비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막 상추나 깻잎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먹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변비지? 그러니까 식사 때 뭐 상추나 깻잎을 드셨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과연 될까요? 근데 식이섬유의 이 하루 권장 섭취량은 이제 성인 기준으로는 25g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식품으로 먹는다면 자, 하루에 사과를 7개씩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만약에 감자로 먹는다라고 감자는? 하면 하루에 20개를 먹어야 하고요. 저렇게 어떻게 먹어? 케일로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면 K를 더 먹겠지. 와! 125장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먹을 건데 저거. 125장? 다른 식품들로 예를 들면요. 블루베리는 556알, 어메. 방울토마토는 60개를 매일 드셔야 됩니다. 매일 그거. 아니, 선생님, 그거 매일 먹으려면요. 배도 터지고요. 지갑도 다 터지겠네요. 맞아요. 다 터지겠다. 야, 아니 그래서 쇼킨이 선택한 게 바로 생식 아니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네. 와. 자, 야, 쉐키. 야,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고소하다. 이 생식으로 이 식이섬유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이섬유 섭취가 적을수록 발암 물질이나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장 속에 쌓여서 대장암 위험을 높이게 되는데요. 한 논문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하루에 30g 섭취할 경우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50%까지 감소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 네, 장 건강 되찾은 쇼킨의 비결, 생식에 관한 검증톡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암 씨앗 억제에 도움되는 생식. 야, 자, 그러면 여기서 생식이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대장에 병이 생기는 이유는 독소가 쌓였기 때문인데요. 네. 가공육, 육류 섭취 등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대변 속 발암 물질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대장의 점막을 자극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변비라든지 과민성 장증후군, 용종 같은 가벼운 질환부터 대장염, 대장암 같은 질병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생식이 장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고지방식으로 비만과 대장 염증을 유발한 주에게 이 생식을 섭취하게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 단면을 관찰을 했는데요. 대장 조직 내 염증도 감소를 했고요. 또 대장 점막 주름이 회복되는 등 이 장벽이 건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죠. 이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을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대신 맛있어. 맞아요. 대신 하루 한 끼 정도 생식을 먹으면 장을 이렇게 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식습관은 대장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장암 발병 쥐에게 11주 동안 생식을 섭취하게 한 결과 네. 이상 점막 선화, 즉 용종 전에 발생하는 덩어리의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좋다. 자, 생식에 관한 두 번째 검증 톡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암의 싹을 자르는 데 도움되는 생식. 아니 대장암에 싹이 되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 대장암의 싹은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 아이고야. 관계가 있었어? 네, 이제 한창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활동량이 더욱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뱃살이 더 불어나게 되는데 이 뱃살이 대장암의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허리둘레가 10cm 증가할 때마다 대장암 발생 위험은 16%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 뱃살이 너무 골칫다고 하는데요. 아우, 죽어도 안 빠지는 이 뱃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또 요즘은 아랫배도 묵직한 게 장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복부 비만의 경우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해로운 물질이 대장 점막을 증식시켜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정상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약 53%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뱃살이 결국은 대장암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와우. 그런데요, 이 생식이 비만을 예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장 모형에 노폐물과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때 식이섬유가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각종 노폐물과 찌꺼기를 흡착을 해서 배출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지금 장이 깨끗해졌어요. 진짜. 맞아. 네, 생식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배변 횟수와 배변 양을 증가를 시키게 되는데요.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면 몸속 노폐물 배출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일일 섭취 권장량에 맞춰서 이 식이섬유를 4주간 섭취했는데 이 참가자들의 허기짐이 줄어들었고요. 매주 약 500g의 체중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주 후에는 약 1.5kg의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 중년 이후에는 이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복부 비만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BMI 25 이상 비만인 중년 여성에게 생식을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은 4.5%, BMI 지수는 4.5 감소했고요. 체지방률은 6.1%, 체지방량은 10.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체지방량이 줄어야 돼. 체지방량. 맞아. 이 나이살도 빼야 돼요. 맞아요.